모자 써야지. 셋, 둘, 하나. 안녕하세요 감독님들, 디카덕후 나실장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1월 8일 어제 밤이었죠. 소니의 스페셜 이벤트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컨퍼런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니의 알파 루머스를 통해 밝혀진 바 올해 말까지 소니가 2개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발표를 예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그중 하나인 알파 9 마크 3와 300mm 단렌즈가 발표되었죠. 소니가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연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라이브로 했습니다. 현재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순간까지 한국 유튜브에서 이 새로 나온 알파 9 마크 3의 발표에 의미를 해석해주는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소니가 보안 잘했죠. 소니 알파 강사이신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은수 작가님도 몰랐고, 이번 발표를 통해 뒤통수를 세게 맞으셨다면서 영상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알파 9 마크 3 굉장한 카메라가 나왔죠. 글로벌 셔터 센서, 초당 120프레임, 프리레코딩, 그리고 8만 분의 1초 셔터, 그리고 모든 셔터 스피드에서 플래시 동조. 특징적인 기능은 이 정도인데, 기존의 그 어떤 카메라도 기술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던 수치들을 소니가 한 번에 덜컥 이뤄냈다. 이건 센서 기술의 승리이고 공학 기술의 절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해외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영상 보려고 들어오신 감독님들, 실장님들은 어떤 의견이나 기대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기대가 있고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댓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부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소니 미러리스만 8대 써본 저 나실장이 이번에 새로 나온 알파 9 마크 3의 발표와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새로 발매된 센서, 그리고 기술적 의미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이 좋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이 영상으로 구독자 500명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가자! 첫 번째는 글로벌 셔터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가 이번 알파 9 마크 3를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세계 최초 글로벌 셔터 센서, 새로운 엑스모 RS 센서의 발표였죠. 이 센서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소니가 생산하고 제조 납품하는 기존 센서들은 모두 롤링 셔터 센서라면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초고성능 이미지 센서가 사실 이번 알파 9 마크 3의 모든 개선된 기능들의 베이스이고 가장 설명거리가 많아요. 한번 해볼게요. 글로벌 셔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건 필름으로 영상을 찍는 구조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영상 카메라는 일반적인 미러리스나 디지털 카메라와는 달리 하나의 개념이 더 있죠. 노출 개념이 바로 객각도인데, 이 구조에 롤링 셔터가 들어갑니다. 뱅글뱅글 도는 회전식 셔터인데, 이 셔터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나 모션 블러의 증가가 있고 감소하기도 하죠. 시네마 카메라의 경우나 전문 캠코더에 남아있는 기능이니까 저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셔터 스피드 대비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위해서는 프레임 대비 2배의 셔터 스피드를 유지하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24프레임이면 5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셔터 개각도 기준의 180도 일반적인 촬영 기준입니다. 지금 이해하지 마세요. 궁금하시면은 다른 영상이나 자료 찾아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영상에서의 한 프레임이 영상 필름에서 한 컷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퍼 세컨드, FPS예요. 필름 시절에는 모든 영상 카메라가 기계식 롤링 셔터 구조였고, 사진 카메라는 포컬 플레인 셔터죠. 그래서 고속으로 셔터가 개방될 때는 셔터가 한 번에 팍 하고 개방되는 게 아니고 슬릿이라고 하죠. 앞은 열리면서 뒤는 닫히는 구조로 필름에 노광이 되고, 연동된 TTL 플래시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발광이 됩니다. 이 사진용 포컬 플레인 셔터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기계적인 구조가 검증이 이미 필름 시절 완료됐어요. 근데 그 사용 관성에 따른 센서의 개발이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미지 센서는 크게 두 종류로 개발됐다고. 그 중에 CCD와 CMOS 센서가 있는데, CMOS 센서가 개발될 때 더 싸서 지금은 모든 카메라들이 CMOS 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태된 CCD 센서의 의미는 없냐? 그건 아니고요.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 때 CCD는 롤링 셔터 구조가 아니고 글로벌 셔터,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을 스캔할 때 프레임을 통째로 빡 읽는 구조였었습니다. CMOS 센서는 기본적으로 롤링 셔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셔터로 설계할 수 있는 단가도 높아지고 다이내믹 레인지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디카 초창기 시절에 이 CMOS 센서가 글로벌 셔터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센서 방식이 CCD밖에 없던 시절엔 가정용 VHS나 8mm 캠코더도 다 CCD를 사용한 글로벌 셔터였어요. 근데 해상도가 아주 낮았죠. 이제 CCD는 글로벌 셔터, CMOS는 롤링 셔터라는 공식은 벗어나도 됩니다.
지금의 글로벌 셔터나 롤링 셔터는 기계적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고 전자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니까 어떤 센서나에 국한되어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뭐 CCD는 도태되었고 CMOS 센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롤링 셔터라는 단점 딱 한 가지만 빼면 성능이나 효율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CCD를 압도해 버렸거든요. CMOS 센서는 구조적으로 순차 스캔을 합니다. 이 구조는 사진이나 영상의 한 프레임을 위에서 아래로 훑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셔터를 누른다고 해서 한 장이 펑 찍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스캐너나 복사기 써보셨죠? 그렇게 하나 스캔하는데 스캔 라인이 쫙 지나가면서 한 장의 이미지를 복사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읽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리드 아웃이죠. 이 속도가 빠를수록 리더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기존의 엑스모 RS 센서가 스택 메모리 센서잖아요. 이미지를 읽는 센서에 메모리가 달려 있어서 빨랐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필름 시절의 롤링 셔터처럼 셔터가 훑으면 필름을 노광되듯이 쭉방향으로 이렇게 스캔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0Hz로 깜빡이는 형광등이나 LED의 깜빡이 속도에 따라서 플리커라는 현상이 발생했었고, 소니는 스택 메모리 CMOS 센서의 리더 속도를 높여서 올라운드 플래그십 알파1에서는 플리커 프리, 블랙아웃 프리의 기술을 선보였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셔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들에게 글로벌 셔터는 기술은 있지만 볼 수는 없는 유니콘 같은 기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알파9 마크3에서 그 기술을 CMOS 센서로 구현을 해버린 거예요. 한 프레임당 한 장씩 빠바박. 근데 소니가 그런 기술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이 한 장의 이미지를 찍을 때 7장 이상의 이미지를 합성하고 라이다 센서로도 3장의 이미지를 더 스캔해서 한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든다. 기존의 사진이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다. 이건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최적의 이미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 애플에 납품된 센서가 소니 엑스모 RS 센서였습니다. 이미지 측면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의 속도는 이미 정상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스펙시트를 보면 왠지 있어야 할 것 같은 기계 셔터와 전자 셔터 속도 차이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계 셔터가 아예 없어요. 알파9 마크3는 여러분이 그렇게 욕을 하는 전자 셔터만 들어간 카메라입니다. 니콘 Z9도 사실 그렇죠. 기계 셔터 없으면 똑딱이다 막 그러시잖아요. 이 알파9 마크3 똑딱이에요.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젤로도 없고 플리커도 없는 거죠. 뭐 약간 다른 길로 세자면 이번 마지막에 알파1 펌웨어 업데이트가 드디어 발표됐죠. 사실 전 알파1은 일종의 기술 검증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DSLR 시절에도 플래그십 카메라는 투 트랙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속연사 그리고 고해상도. 소니는 이 트랙을 더 세분화했죠. 그래서 고속연사 알파9, 고해상도 알파7R, 고감도 알파7S, 그 중에서 프레스급 플래그십이 알파9 라인이었었고, 사진적인 속도나 영상적인 측면에서도 올라운드 플래그십을 표방했던 게 알파1이었어요. 벌써 나온 지 3년이나 됐죠. 사진적인 측면에서 알파1에 쓰인 엑스모 RS 센서는 고속연사와 고해상도 모두를 잡았어요. 그래서 5천만 화소 이미지를 전자 셔터로 초당 30연사씩 팍팍 촬영을 했었거든요. 원래 30연사급의 주인은 프레스급 플래그십이었던 알파9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알파1에서 저는 소니가 엑스모 RS 센서의 리드아웃 속도를 극한까지 올리는 테스트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진적인 속도나 해상도도 훌륭하고 영상도 8K 푸티지를 촬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센서 리드아웃 속도가 느리면 불가능한 성능이에요. 그럼 이미지 센서를 빠르게 읽어서 글로벌 셔터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낮은 해상도, 그러니까 뭐 작은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택된 메모리의 속도거든요. 다시 알파1으로 돌아오자면은 이 초당 30연사 라우 파일을 만들어내는 알파1의 5100만 화소 풀프레임의 라지 파일이 8640 바이 5760 픽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사이즈를 절반으로 하면 속도가 2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 알파9 마크3의 풀프레임 라지 파일이 2400만 화소입니다. 6000 바이 4000 픽셀이에요. 사실상 알파1의 M 사이즈, 뭐 절반이라고 봐도 돼요. 와우 파일이 14비트인 건 똑같으니까 여기서 리드아웃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있었죠. 그러면은 스택 메모리의 속도만 남았네요. 저는 이번 엑스모 RS 센서가 반도체가 나노 공정급으로 가듯이 새로운 신공정에서 나온 센서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미지 센서도 반도체 공정으로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포토 다이오드가 집적된 반도체인 거죠. 픽셀 센서 하나하나당 인풋 아웃풋의 구조가 있고 그 위에 마이크로 렌즈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반도체의 일종인데 기존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공정의 개발 속도가 늦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CMOS가 일반 반도체 공정의 이름이에요. 삼성이 신호를 전압으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CMOS 이미지 센서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기존에 삼성이 CMOS 반도체 공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소니가 알파1에 사용된 센서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면서 픽셀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이고 스택 메모리 속도를 2배 올리면서 성능 4배 향상, 그러니까 알파1의 초당 30프레임의 4배인 초당 120프레임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구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센서를 개발함으로 후속 카메라들의 개발에도 충분한 여지를 준 거죠. 뭐 해상도를 낮춰서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센서가 엄청 비싸겠죠. 아마 당분간은 소니 카메라 익스클루시브 센서가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시네톤이나 크리에이티브 룩이나 뭐 AI AF 유닛이나 뭐 7스탑, 8스탑 손떨방은 이제 많이 생산이 되어서 단가는 충분히 낮췄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프리캡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울트라 하이스피드라고 표현된 글로벌 셔터 센서가 단점이 없냐? 아니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발열입니다. 어마어마한 용량의 데이터 14비트 라우 파일을 초당 120프레임씩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 영상에서도 발열로 인해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파9 마크3의 두 번째 신기능인 프리캡처 항목에서 나오는데요. 프리캡처는 반셔터 상태에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기 전부터 이미 이미지를 캡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은 실온이 높으면 카메라 보호를 위해서 멈출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소니가 자사 카메라의 발열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증거죠. 요즘 소니 카메라를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사진을 안 찍어도 뜨거워요. 전원만 올려도 막 뜨거워집니다. 영상 찍기 시작하면 그립에 손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요. 소니 카메라들의 히트싱크가 센서나 프로세서에서 발생한 열을 바닥, 그리고 렌즈 마운트, 그리고 배터리 쪽으로 밀어내는 구조거든요. 근데 프로세서 뒤에 LCD 화면이 있죠. 배터리 쪽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촬영할 때 프로세서 뒤에 LCD도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 화면 플립을 안 제껴 놓으면 카메라가 뜨거워져서 빨리 꺼져요. 배터리도 세로 그립을 통해서 더미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카메라 온도 개선에 효과가 있어서 연속 촬영을 오래 할 수 있었다고 제럴드 언던이 분석한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 카메라의 케이싱 자체가 열을 쉽게 밖으로 못 빼내는 구조이기도 하고 너무 경박단소해요. 다른 카메라들보다 소니 카메라가 훨씬 작거든요. 이 케이싱이. 센서나 프로세서가 너무 고성능이에요. 거기에 AI AF 유닛도 한몫하죠. 원래 뉴럴 엔진이나 뉴럴 유닛들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AI AF 유닛이 달린 소니 카메라들은 배터리도 빨리 닳아요. 이 정도의 글로벌 셔터 영상 카메라들에는 팬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고 빠져요. 레드 카메라도 팬 달려 있죠. 블랙매직 카메라들도 포켓 시네마 카메라 빼곤 다 팬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들보다 높은 성능의 센서를 가진 알파9 마크3나 알파1 카메라가 시네마 카메라나 시네마 캠코더도 달려있는 펜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파1은 4K 120p를 정말 10분도 못 찍거든요. 알파9 마크3도 아마 발열에서는 그물지 않을 거고요. 배터리도 더 빨리 닳고 발열 제어도 더 낮은 수준일 겁니다. 글로벌 셔터 센서가 되어서 따라오게 되는 개선점들이죠. 8만분의 1초 셔터, 그리고 모든 셔터에서의 플래시 동조. 이거는 소니가 도달하지 못했던 기술은 아니거든요. 이미 알파1에서 왜곡 방지 셔터라고 해가지고 리드아웃 속도를 확 올렸었어요. 알파1도 최고 셔터 스피드는 32,000분의 1초였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ND 필터 필요 없다 그랬었는데 말 그대로 이번 글로벌 셔터 센서가 기존 알파1의 센서보다 속도가 4배가 빠르니까. 근데 이건 뭐 셔터 스피드가 빨라져도 연산 속도도 빠르잖아요. 근데 비욘즈 XR 프로세싱 엔진은 똑같아요. 아마 풀로 당겨가지고 8만분의 1초 셔터에 초당 120프레임 연산을 갈기면 몇 초 못 찍을 것 같죠? 기술적으로는 초당 120프레임을 10초 만에 찍어도 1200장의 사진 파일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SD 메모리 카드 V99로는 못 찍을 거고요. CF 익스프레스가 들어가야 저장 속도가 좀 받쳐줄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셔터의 글로벌 셔터가 가지게 되는 이점 중에 하나죠. 플래시 동조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카메라 중에 렌즈에 달린 리프 셔터가 달린 카메라들이 플래시 동조 속도도 엄청 빨랐습니다. 500분의 1초씩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알파9 마크3의 글로벌 셔터 센서의 속도는 그 리프 셔터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럼 기존 플래시로 할 수 있냐? 아니요.
이번 발표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10,00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속도를 사용할 때 샷과 샷 사이에 밝기나 색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조명 레벨이 일부 셔터에서 수동광 출력 레벨 설정에 도달하지 못해서 조명 밝기가 불충분할 수 있다고 나와요. 소니 플래시를 사용하라고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요. 플래시도 동조 속도를 받쳐줘야 되고 광량도 그걸 따라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플래시 타이밍이나 노출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고 나와요. 이 이후에 나오는 특징들인 AIAF나 팔스탑 손떨방은 알파7, R5에서부터 검증되어 온 성능들이니까 장점은 아닙니다. 그냥 스테이블한 성능이 들어간 거예요. 크롭 없는 4K 110p 영상이라. 저는 이 기능은 알파1에서 4K 110p 논크롭처럼 아마 픽셀 비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풀픽셀 리드아웃이나 6K 오버샘플링을 통해 60p에서도 모아레나 제게스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4K 60p 이상의 촬영에서는 6K 오버샘플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476 틸팅 모니터 좋고요. 그 외에도 포커스 브리딩이나 다이나믹 액티브 손떨방, 자동 프레이밍 등 기능은 다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느낀 건데 소프트 스킨 기능을 프레스급 플래그십에 넣어줬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의외더라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알파9 마크3는 2023년 11월에 발표가 되었지만 2024년 그러니까 내년 봄에 판매가 된다고 하죠. 저는 이 카메라의 글로벌 셔터 센서가 아직 높은 수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소니에서 어떤 플래그십 카메라가 나와도 미리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한테 기술 검증기를 렌탈을 해주고 프리뷰나 리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번 알파9 마크3는 오프라인 컨퍼런스로만 카메라를 접하게 했어요. 아마 메모리카드도 못 넣었을 겁니다. 카메라의 완성이 다 되었다면 아마 메모리카드 넣어서 찍으라고 했겠죠. 카메라 완성이 되었다면 리뷰어들한테도 카메라를 미리 줘서 영상 만들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카메라가 나오면 맨 먼저 리뷰를 올리는 리뷰어들이 영상을 못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카메라를 못 받았을 겁니다. 센서의 생산 수율이 좋아서 리뷰 카메라를 많이 만들었다면 아마 제럴드 런던이 이미 리뷰 영상을 내놓고 발열이나 센서 영상 성능들을 이미 검증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3년 11월 8일까지도 따로 리뷰를 해서 만들어져 업로드된 콘텐츠 영상이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설명만 듣고 체험하고 온 거예요. 7분 이상이 되는 영상이 없어요. 아마 카메라의 내구적인 완성도가 낮거나 신형 센서의 수율이 낮아서 카메라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거니 싶은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카메라를 제대로 리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알파9 마크3가 얼마나 풀릴까요? 가격도 이미 발표됐죠. 5,999 US 달러. 아마 한국에서 풀리면 영어 메뉴 없이 아시아 판매로만 해서 가격을 낮춰도 알파1 수준의 가격, 그러니까 출시가는 750에서 780 정도 설정이 될 것 같아요. 비싼 카메라죠.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카메라 없이는 찍지 못할 사진이나 작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파9 라인업 자체가 스포츠나 프레스 쪽에서도 정말 하이엔드급이어야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구매도 하거든요. 이 카메라로 소니가 내년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내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대로 완성도 안 되고 리뷰어들한테 풀지도 못할 정도의 수율을 가진 카메라를 발매 4개월 전에 어나운서먼트 할 필요는 없거든요. 숨가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제가 살펴본 알파9 마크3의 특장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요한 분들한테 유용한 카메라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몇 대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이야기만 해보고 싶었던 거고, 소니 카메라에서 리뷰를 요청한다면 만져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제 주요 관심사인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소니 카메라들이 다 소화하고 있는 영역이고, 영상적인 특장점은 오히려 기존 소니 신형 카메라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고요. 아직 소니가 카메라 발표할 게 하나 더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알파7 S4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더 기대되고 제 사정권 안에 들어올 만한 카메라일 것 같습니다. 알파9 마크3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계속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감독님. 야, 이거 카메라 사지도 않고 이야기를 20분 이상을 털어낼 수가 있네. 나 실장 대단하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카메라 이야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뭐 시즈널이 아니어도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요.